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각만큼 존경받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족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는 밖에서 부장님, 사장님 소리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잔소리하는 남편, 짜증내는 아내, 말 안 듣는 아버지로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서글퍼지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는 억울함이 끓어오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진심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내 안에서 존경할 만한 내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존경을 구걸하듯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겉보기에는 여유롭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민낯을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민낯을 인정하고 다듬는 과정이 바로 은퇴 준비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존경을 밖에서 얻으려는 강박이죠. 자식에게도 손주에게도 존경받아야지 하면서 훈계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는 존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멀어집니다. 진짜 존경은 저분은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감탄에서 옵니다. 이 감탄은 가르침이 아니라 모범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5년을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고 은퇴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지내실 줄 알았는데 가족과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리더십이 칭찬받았는데 집에서는 명령조의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처럼 나한테도 지시하지 말라고 싸웠고 자녀는 대면을 피했습니다. 이분이 고민 끝에 선택한 건 대화법을 바꾸는 거였어요.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는 말투로 듣는 척이라도 하며 아내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족에게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죠. 자기 반성이 시작되자 가족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은 강요가 아니라 변화에서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한 노부부는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겠다며 은퇴 후에도 무리하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돈은 모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재를 원망했고 자식들은 돈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을 텐데라고 나중에야 털어놨습니다. 이 부부가 깨달은 건 늦었지만 소중했어요.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다며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큰 돈보다 따뜻한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은퇴 후 존경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왔습니다. 제 친척 중 한 분은 평생 검소하게 살며 자식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식들에게 간섭을 많이 했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다 하며 잔소리가 늘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전화를 피했고 얼굴 보기도 꺼렸죠. 이분이 크게 아프고 나서야 내가 왜 그렇게 말했나 싶더라며 후회했어요. 병실에서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서야 관계가 조금 회복됐습니다.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사과했을 때 오히려 자식의 존경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존경을 강요하거나 바랄수록 멀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존경받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닫힌 게 아니라 열려 있어야 해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솔직함, 변화하려는 의지가 존경을 부르는 밑바탕입니다.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은퇴 후 삶은 정체성 재설계의 시기라고요.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 나를 정의해주던 타이틀이 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내가 진짜로 누구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의 성과는 잊히지만 가족에게 남긴 상처는 오래 갑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남긴 따뜻함은 평생 갑니다. 은퇴 후 행복은 돈이나 명예보다
가족 관계에서 나온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 넘게 추적해온 결과에서 인생 만족을 결정짓는 핵심은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은퇴 후의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그래서 은퇴 준비라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거나 건강을 챙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상처 준 게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했다 해도 좋아요. 가족이 받아줄지 아닐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진심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요. 나는 참 고생했다. 나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타인의 존경이 없다고 초라해질 필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은퇴 후 존경이란 건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 글을 읽고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관계를 회복하고 존경을 쌓을 기회는 있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가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은 많고 경쟁은 줄었습니다. 대신 내 마음과 마주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걸 잘 써보세요. 결국 은퇴 후 존경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존경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존경을 강요하지 않고 먼저 내 잘못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고 나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진짜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해준 배우자와 자녀에게 말해보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은퇴 후의 진짜 부와 존경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존경받기 위해 필요한 건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이라는 주제를 좀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 위주로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말투는 계속 편안하고 친근하게 유지할 테니 읽으면서 이건 내 이야기다 하고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개는 돈 모으기, 건강 관리만 떠올리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관계 관리, 특히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 관리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롭고 불행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행복은 돈에서 30%, 건강에서 30%, 그리고 관계와 마음가짐에서 40% 결정된다. 왜 관계와 마음가짐이 40%나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은퇴 후에는 사회적 지위 역할이 줄어듭니다. 회사라는 무대가 사라지면 남는 건 가족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바쁘게 살며 가족을 지원했어도 소통을 쌓아온 건 아닐 수 있거든요. 1. 구체적 실천 팁 가족 대화법 바꾸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대화 습관을 점검하는 겁니다. 은퇴 직후 많은 분들이 잔소리 많아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명령조 말투를 피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 대신 이건 어떨까? 충고 전에 공감하세요. 내가 힘들었겠다. 자신의 실수도 솔직히 인정하세요. 내가 예전에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만 바꿔도 가족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에서 한 60대 가장이 자녀와의 대화를 바꿨더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 실천 팁 배우자와의 재계약. 은퇴는 부부 관계의 두 번째 계약 시기라고 합니다. 매일 30분 대화하세요. TV 끄고 스마트폰 내려두고 집안일 분담을 새로 짜세요. 내가 늘 하던 거니까가 아니라 내가 뭘 도울까?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허용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퇴 후 이혼, 황혼, 이혼의 상당수가 바로 배우자와의 대화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에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의 28%가 20년 이상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예방하려면 지금부터 배우자와의 관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 구체적 실천 팁 사과와 용서의 기술.
사과하라고 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과에도 기술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세요. 내가 예전에는 핑계로 내 말 잘 안 들었어. 변명은 금물. 그땐 너무 바빴잖아. 이런 말은 안 돼요. 상대 감정을 인정하세요. 내가 섭섭했을 거 알아. 앞으로의 다짐을 말하세요. 이제는 내 말 좀 더 잘 들어볼게.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식이나 배우자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관계 회복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이런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돼요. 사자기 존중감 회복 전략. 은퇴 후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직함이 사라지고 수입이 줄면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역할이 사라졌을 뿐 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매일 칭찬하기. 오늘 아내한테 고맙다고 말 잘했어. 일기나 메모로 반성하고 다짐하기. 새로운 역할 찾기. 손주 돌보기, 동네 봉사, 작은 텃밭 가꾸기. 배움을 계속하기. 온라인 강의, 독서 모임 참여 등. 실제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학습과 취미활동을 지속하는 노인층이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 경제적 여유보다 정서적 여유 챙기기. 많은 분들이 돈 걱정이 크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돈한국 기준으로 월 생활비 300만 원 정도이 확보되면 행복도는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의 질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자녀에게 돈 대신 시간을 주세요. 배우자에게 고급 선물 대신 손편지 써보세요. 손주에게 학원비 대신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런 게 오래가는 행복 자산이에요. 6. 전문가가 권하는 관계관리 포인트.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관계관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듣는 기술을 키워라. 사과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족을 성인으로 대하라. 배우자와 함께 계획을 세워라. 내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라.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경쟁이 끝나고 관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관계가 잘 풀리면 은퇴는 두 번째 전성기가 됩니다. 존경은 나를 낮추고 솔직해질 때, 그리고 먼저 손 내밀 때 찾아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자식이 안 받아줄 텐데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그걸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한마디 건네보세요. 내가 예전에는 좀 미안했어. 내가 있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은퇴 후 삶의 품격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가 권하는 존경받는 은퇴의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준비 방법입니다. 돈보다 관계, 권위보다 진심.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